소리 잘 들어가나? 네, 잘 들어가고 있네요. 시작해 볼게요. 서연이야, 시작해도 괜찮아요? 보이니? 렌즈 꼈어? 네. 보인다고 믿고 갈게요. 시작해 봅시다. 다음, 문장 읽었고요. 이제 문맥 읽으러 갈 거예요. 도대체 문맥을 왜 읽어야 되는데요? 글이 문장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문장이 여러 개가 쓰여져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다른 이야기들이 덧붙어 있을까? 라는 것들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문맥을 읽는다라는 거는 뭐다?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거다. 앞뒤 문장은 그럼 서로 관계가 있나요? 당연히 관계가 있겠지.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붙어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결 표지. 연결 표지는 뭘 연결 표지라고 하는데요? 지시어 접속어. 그러니까 저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그리고 접속어. 그리고 그래서 또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말들. 요 단어들을 보면 글 전체적인 거는 몰라도 다음 문장이 무슨 내용이 나올 수는 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는 있으니까 이게 엄청 다르거든. 짐작하고 읽는 거랑 넋놓고 있다가 그냥 새로 나온 문장에 후드려 맞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 자, 요 기호를 꼭 따라야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의 재진술. 이건 뭔데요? 뭐뭐다 요런 형태니까 여기랑 여기랑 내용 같단 얘기 아닌가? 예시 유추는 설명을 했는데 이해 못하니까 예시 예를 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요즘 문제 추세에서는요, 요 예시 유추 있죠. 여기에서 100% 시험 문제 나와요. 올해 수능 연계교재 보면 예시 유추 부분에서 무조건 내용 맞냐 틀리냐 내용 일치 문제 꼭 있거든. 첨가는요, 뭐니까 더했다. 나열이라든지 순서가 있는 건 첫째, 둘째, 셋째. 원인 결과, 가정 결과,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 이유, 근거, 주장, 목적, 수단. 얘네들은 화살표를 하자. 대조는 반대되니까 서로 반대로 삿대질. 전환은 다른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전환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런데, 한편, 이러한 말들인데 중요한 얘기는 그거 뒤에 온다. 밑에 나와 있는 다른 연결 표지들을 정해 놓은 건데요. 뭐 연결 표지를 꼭 따라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여기 정의부터 이 첫 번째 줄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는 있어야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뭐 있냐? 내용이 정의. 어떠한 말이나 사물의 뜻을 밝혀 명백히 밝히는 것. 뭐뭐는 뭐뭐다. 재진술 뭐예요? 다시 말한다는 얘기죠. 즉 결국 다시 말해. 그리고 뭐라고? 즉 결국 다시 말해. 이 말들 엄청 사랑스러운 말이다. 왜? 앞에 너 이해 안 됐을걸?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쉬운 말로. 그러니까 문장 읽다가 이해가 안 돼서 앞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즉 결국 다시 말해 이 말 나오면 그냥 계속 이어서 읽으면 돼. 예시는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 보이는 거고 유추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해서 다른 사물을 미루어 짐작하는 거다. A가 B인 것처럼 C도 D이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것보다는 더 좋은 설명은 뭐냐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A랑 B랑 비슷해. 근데 A에 A 다시 성격이 있어. 그럼 B에도 A 다시 성격이 있지. 어쩌다 보니까 A에 A 다시 성격이 있어. 그러면 B에도 A 다시 성격이 있으려니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유추다. 첨가는 말 그대로 그냥 내용 덧붙여주는 거고요. 나열은 첫째, 둘째, 셋째. 문답은 물어보고 대답하고. 분류는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엄청 강조하는 말이 있거든요. 뭐라고? 분류도
대조다. 섞여 있는 애들을 이렇게 구분해 놨어. 왜? 비슷하니까? 다르니까. 그쵸? 분류도 대조다. 요 말은 꼭 기억해 두시라. 24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분석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하나를 잘게 쪼개 놓은 겁니다. 복잡한 현상이나 대상을 개별적 요소나 성질로 나눠 놓는 것. 원인 결과를 줄이면 인과, 가정 결과, 요거 알 테고요. 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유 근거를 대고 주장을 내는 것들. 논증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또 포인트는 뭐냐? 누가 주장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글에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라는 건 세트로 다닌다는 것 기억. 수단으로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주 나오는 말이죠. 통시. 통시는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글이 통시적으로 전개됐는지 안 됐는지는 단락의 제일 첫 번째 문장만 보면 돼. 16세기에는, 그 다음에는, 19세기에는 이런 말들 나올 거예요. 비슷하면 비교고, 반대되면 대조고, 전화는 다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한편. 근데 내가 앞 페이지에서 뭐라 그랬어? 진짜 중요한 얘기는 요 말 다음에 오는 거다. 그 다음 말에 집중을 하라. 25페이지. 지시어나 접속어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기억을 더듬어야지. 지시어에 뭐 있었는데? 이, 그, 저,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접속어는 지금까지 배웠었던 거,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또한, 왜냐하면, 즉, 다시 말하자면, 이런 애들 나타나면 주의를 하고, 앞에 힘을 줘야 될지, 뒤에 힘을 줘야 될지, 그건 그때그때 판단하시라. 지시어나 접속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요한 단어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단어는 도대체 뭘까? 반복되는 게 중요한 겠지. 근대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안토니오 가우디다. 가우디는 기존 건축의 어떠한 흐름에도 얽매이지 않는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건축가였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가우디는 창의적인 건축가라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하지만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이러한 일이 항상 벌어지는 것은 아니며 하늘이 이상현상을 드러내 길흉을 예시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 하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하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다. 중간에 툭 잘라놔서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구나는 알 수 있지. 순자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하늘에 무슨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늘엔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뭐 나올 거냐면 하늘은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26페이지 보러 갈게요. 문장의 의미 관계를 파악해 봅시다. 오케이. 넘어가기 전에 어딨냐? 여기 몇 페이지야? 23, 24페이지 천천히 읽어보고 2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천천히 읽어보고 2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 거예요.